문장론 강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장은 단문,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하나 있는 것을 단문이라고 하고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대등하게 and나 but 이라는 대등 연결 접속사로서 이어진 것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단문이나 중문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해석하는데. 근데 이제 복잡한 복문이 나오게 됩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연결 접속사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that이나 혹은 if 혹은 또 다른 뭐 which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문장을 지배하는 주절 동사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문법 수업에. 왜 그러냐면 이 복문을 지배하는 것은 주절 동사의 주절의 이 주절 동사가 지배를 합니다. 문장 전체를요. 그리고 복문은 모두 단문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한국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목이죠. 처음에 누군가가 일상어를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서류에 쓰게끔 하는 그런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복문 구조. 말할 때는 구어체에 있을 때는 복문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쓰는 서류랄까 공문서 그 다음에 외교문서 이런 것들에는 대부분이 복문을 쓰지 않고 단문화 시킵니다. 그래서 단문화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복문을 단문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한국 중국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영문법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복문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복문은 이제 단문으로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주절과 종속절. 종속절의 개념인 전에 동영상 첫 강의에서 배웠던 종속절에는 어떠한 이름이 있냐면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고요. 집주인 하나지만 종의 이름은 그 형태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합니다. 빨래를 하는 친구가 있고 나무를 해오는 친구가 있고 장작을 패는 모습이 있고 명사절이라는 명사절 주어와 동사로 되는데 명사 역할을 하는 곧 주어 보호 목적절 역할을 하는 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형용사는 말 그대로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으로 관계 형용사가 되겠고 부사절은 관계부사절 부사 역할이 시간이나 이유,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물론 조건도 되고요.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부사절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사절 속에는 실제 상황이 아닌 경우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낼 때 이때 문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문장을 어떻게 단문화시키는지 그것도 배워봐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명사절 하나 배워볼까요? 나는 전에 그 동영상 강의 시간에 했던 겁니다. So that 나는 that 이하를 보았다. You danced. 주절의 주어가 과거면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 이거를 시간을 일치시켰다 해서 시제일치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나는 보았다. 네가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단문으로 바꾸면 I saw you. 여기서는 주어 동사지만 여기서는 목적격이죠. I saw you dance. 주절 동사가 시각을 나타내는 시각 동사, 곧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문을 단문으로 바꿀 때 이것은 to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to를 쓸 수 없냐면 나는 보았다. 투부정사는 뭐라고 했어요? 미래죠. 미래에 네가 춤출 것을 보았다. 타임머신을 타고 등장하는 그러한 소설 속에서는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지각동사를 썼다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되고요. 그런데 그냥 영문법을 단순하게 암기로 해버리면 I saw you dancing. 이 문장은 틀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틀린 문장으로. 왜 그러냐면 지각동사 목적 동사 원형으로 배웠는데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나는 춤추는 너를 보았다. 동작을 강조한 겁니다. 춤추는 너. 이거는 진술, 법정 진술. 네가 춤을 췄다, 추지 않았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이 문장을 많이 씁니다. I saw you dancing. 노랫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으로 명사절에 해당합니다. I saw you, I saw that you danced 해가지고 that 이하가 목적절, 명사절을 이끄는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형용사절. 계속할까요? So her. 나는 그녀를 봤는데 그녀는 who was dancing. 춤추는 중이었다. 자, who 이하가 여기를 꾸며줬습니다. her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관계,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줬다 해서 관계를 지어줬다 해서 관계대명사 이 앞에 있는 것 선행사 이렇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너무 거기에 개념 받지 말고 그냥 I saw her. 그 다음에 이 문장만 볼까요? 동사가 비동사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주어를 꾸며 춤추는 누군가. 말이 되죠? 이 who와 her는 이퀄 관계입니다. 항상. 그래서 굳이 이렇게 될 거면 가능하잖아요. I saw her dancing.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다음에 ing형이 오면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는 굉장히 어렵게 한국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I saw her dancing 가능하죠. 단문으로 된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형용사절이고요. 이제 부사절을 배워볼까요? 시간 부사절. 시간 부사절은 우선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길을 건널 때 나는 옛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이 문장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만났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가? 사람이 되겠죠. 만났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절이 되고요. 이게 종속절,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 시간 부사 절. 한국어는 어떻게? 자,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 종속절이 물론 이 경우는 앞에 있습니다. 같으니까 생략을 하죠. 길을 건널 때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는 주어가 나일 경우는 여기까지 생략을 합니다. 길을 건너다가 나 옛 친구 만났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어도 이 형태는 똑같습니다. When I crossed, 우연히 길을 건너다가 the street,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한국어는 그렇지만 영어는 좀 따져나가는 논리죠. 그리고 옛 친구가 한 명밖에 없냐더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옛 친구들 중에 하나, I met one of my old friends. 즈가 되겠죠. 여기서 많은 친구들, 옛 친구들 중에 한 놈을 만났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 가능. 그래서 단문은 어떻게 했냐? 물론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생략을 해버려야겠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될 때는 동사의 형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요. Crossing the street, I met one of my old friends. 그죠? 그러면 Crossing the street, I met one of my old friends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분사로 시작됐다고 해서 분사구문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절 동사가 만났다. 그냥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유도 가능해요. 건너기 때문에 만났다. 안 건넜으면 못 만났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건 보편적으로 이제 건널 때 이 종속절 주어가 분사구문으로 시작된 문장만 가지고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장을 지배하는 것은 주절 동사니까요. 예를 들어서 crossing the street, you can find the building. 그 건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럼 건넜기 때문에 건널 때 발견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건넌다는 주절이 조동사가 나오면 이거를 조건으로 또 해석해야 돼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문장론에서는 문장론의 주절을 찾아내는 것, 주절 동사를 찾아내는 것,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영어 발음을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약한 발음, 그리고 한국인들이 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발음 부분을 제 동영상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 수업은 모두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종이로 출력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